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3번이면 충분합니다. 웃는 얼굴, 무조건적인 양보,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이 3가지가 반복되는 순간 상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나의 늙은 벗들이여, 안녕하십니까.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사람 김영석입니다. 방금 제가 들려드린 저 이야기가 혹시 지금 당신의 가슴을 서늘하게 찌르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그저 선하고 둥글게 살아오신 당신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그저 내 한 몸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주변이 평화롭겠거니 그렇게 다 내어주며 살아오셨지요. 하지만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이 늙은이가 100년을 살아보고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니 알겠더이다. 우리가 무심코 건넨 그 맹목적인 친절이 실은 우리 존재의 가장 맑고 귀한 생기를 줄줄 새어나가게 하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주 만물에는 운기, 즉 에너지의 흐름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인간관계도 매한가지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중심을 꽉 채우고 있어야 남도 나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 이야기처럼 웃는 얼굴, 무조건적인 양보,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를 반복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신의 맑은 기운은 바닥을 드러내고 그 빈자리에 타인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독사처럼 멜리를 털게 됩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을 다해 내어준 따뜻한 마음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는 그 씁쓸한 기적 말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자식들이 아쉬울 때만 찾아와 손주를 맡기고 다급할 때만 손을 벌립니다. 정작 내 뼈마디가 쑤시고 몸이 아파서 작은 위로라도 바랄라치면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고개를 돌리지요. 친구 사이도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밥값을 내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물을 때는 허허 웃으며 반기더니 정작 내가 마음이 궁핍하여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기 일쑤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우리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이런 헛된 굴레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일까요? 왜 누군가에게 끝끝내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그토록 발버둥 치며 살아왔단 말입니까? 돌이켜보면 그것은 짙은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내가 차갑게 굴면 행여나 노년의 외톨이가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진문턱을 허물어버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둔 채 무례한 자들이 흑발로 내 삶에 들어오도록 방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 마음의 뜰에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을 허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생기를 낭비하는 짓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엄정하여 비워진 곳은 한없이 가벼워 보이고 가벼운 것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 짓밟히는 법입니다. 나 스스로를 이토록 헐값에 매기는데 세상 천지 어느 누가 나를 금은보화처럼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황혼의 나이에는 사람을 더 얻으려 애쓸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연과 헛된 감정을 과감하게 베어내는 빼기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덜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야만 비로소 진짜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고독한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허비했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오직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 불태우는 그 찬란한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진짜 성숙한 어른의 품격을 채워넣는 참으로 거룩한 의식을 치르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만만하게 보던 이들의 눈빛을 단번에 바꿔놓을 그 무서운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늙은이가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구원할 5가지 빼기의 원칙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숨을 크게 고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늙은 벗들이여, 그 첫 번째 빼기는 바로 말의 거품을 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한 변명과 설명을 당장 당신의 입 밖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으로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지요. 내가 너무 매정해 보일까봐,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혹은 내 처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받고 싶어서 우리는 자꾸만 말꼬리를 길게 늘립니다. 아이고, 그날은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 것 같네. 병원 예약이 하필 그때 잡혀 있어서 어쩌지. 지난번에도 무리를 했더니 몸살이 나서 말이야. 참으로 선하고 여린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그 길고 긴 설명이 바로 당신을 뼈아프게 무시당하도록 만드는 끔찍한 첫 단추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이 길어지는 바로 그 순간, 거절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얄팍한 협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당신의 기나긴 변명을 듣는 순간, 무례한 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을 조종할 계산기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하, 허리가 아프시구나. 그럼 앉아서 하는 일을 시키면 되겠네. 병원 예약이 있어. 그럼 시간을 오후로 미루면 그만이지. 네가 해줘야 편한데 남한테 어떻게 부탁해. 보십니까? 당신은 그저 내 딱한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조건만 맞추면 언제든 너의 노동력을 쓰겠다는 승인 요청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맑은 운기를 상대방의 발밑에 납작 엎드리게 만든 꼴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고귀한 생기는 탁해집니다. 관계에서의 힘은 썰물처럼 모조리 빠져나갑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 조용히 을리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자연의 이치를 한번 보십시오. 천년을 버틴 노송 이 거센 비바람에게 자신이 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은 산속의 단단한 바위가 흐르는 계곡물에게 자신의 깎여나간 처지를 하소연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속이 텅 빈 나무는 작은 돌풍에도 요란하게 흔들리며 처참하게 꺾이고 맙니다. 당신도 저 천년 노송처럼 하셔야 합니다. 변명이라는 잎사귀를 모조리 떨어뜨려 버리십시오. 거절의 순간에 다가오는 그 어색한 적막을 당신을 지키는 황홀한 고독으로 즐기셔야 합니다. 거절은 결코 설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절은 흔들림 없는 단호한 결정이어야만 합니다. 불쾌한 부탁이나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당신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아주 짧고 건조해야 합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이 짧은 3마디면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표정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온하게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굳이 거칠게 높여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겉모습은 한없이 부드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서늘한 얼음 기둥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완벽하게 사라진 그 묵직한 단호함, 그것이 100마디, 1000마디의 애처로운 하소연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강력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구슬리고 흔들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단단한 경계를 침범하면 오히려 내 손이 베이겠구나. 나의 늙은 벗들이여, 오늘부터 당장 입술을 꽉 깨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미안해서 어쩌지 라는 나약한 서두를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잘라내십시오. 당신의 귀한 생기를 갉아먹는 그 알량한 변명을 과감히 빼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의 존중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구구절절한 변명이라는 첫 번째 거품을 걷어냈다면 이제 두 번째 빼기를 실천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폭발을 빼고 내어주던 서비스를 조용히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을 줄이고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10중 8구 당황하며 당신을 흔들어 보려 할 것입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섭섭하게 왜 이러실까? 이때 얄팍한 마음에 또다시 요동쳐 혀를 길게 빼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상대는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은 내가 슬쩍 찌르면 다시 넘어오는구나 하며 속으로 비웃고는 예전보다 당신을 더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넘는 무례한 자들을 어찌 다루어야 한단 말입니까? 분통을 터뜨려야 합니까?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가슴속 맺힌 서운함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분노와 서운함은 늙은 우리의 남은 생기마저 잿더미로 만드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감정을 터뜨리며 화를 내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나는 여전히 너의 관심과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애처롭게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관계의 우위를 되찾는 어른은 거친 비바람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해야 합니다. 이 늙은이가 참으로 지혜로운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웃에 젊은 직장인이 살았는데 처음엔 서로 정이 참으로 깊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웃이 출장을 가면 화분에 물을 챙겨주고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 보관해주며 정성껏 보살폈지요. 젊은 이웃도 처음엔 몸 둘바를 모르며 고마워했습니다. 명절엔 선물도 챙기고 주말엔 청소도 도와주었지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이 맑은 운기가 슬금슬금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택배를 어르신 집으로 미리 말도 없이 보내놓고 화분물 주기도 자기 권리인 양 여기게 된 것입니다. 고맙다는 따뜻한 인사도 슬그머니 사라졌지요.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 갸륵한 친절이 저 아이에겐 당연한 무료 서비스가 되어버렸구나.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두 가지 헛된 길에서 헤맵니다. 참다 못해 화를 내며 관계를 깨뜨리거나 속병을 앓으면서도 그래도 이웃인데 어쩌겠어 하며 남은 기운마저 모조리 퍼주는 길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빼기의 미학을 아는 어르신은 세 번째 길, 즉 조용한 물러섬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온화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하지만 먼저 꼬리를 물고 말을 얹지 않습니다. 출장을 간다는 소리를 들어도 잘 다녀오시게 하고 맙니다. 화분에 물을 주겠노라 먼저 자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택배가 와도 굳이 먼저 연락해서 찾아가라 챙겨주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그제야 여기 있네 하고 내어줄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싸우지 마십시오. 과거를 들추며 따지지 마십시오. 어른이랍시고 훈계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여태껏 당연한 듯 제공하던 당신의 귀한 노동력과 감정적 서비스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상대방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인간의 뇌는 아주 묘한 기류를 감지합니다. 무언가 달라졌다. 나를 향해 열려있던 저 문이 지금 서서히 닫히고 있다. 인간이란 본디 언제든 닫힐 수 있는 문 앞에서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꼬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결국 그 물에 있던 이웃은 조심스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배도 자기 집으로 받기 시작하고 감사 인사도 다시금 살아났지요. 이 방식이 왜 이토록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반박할 일말의 명분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웃었고 인사를 받아주었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전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던 누수 로세의 밸브를 그저 소리 없이 잠가 버린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마치 한밤중에도 불 꺼지지 않는 24시간 편의점처럼 언제든 문이 열려있고 징징대면 다 내어주는 값싼 곳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무 때나 들락거리는 편의점을 궁궐처럼 경건하게 우러러보지는 않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깊이 명심하십시오. 무리한 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백마디의 서운한 불평이 아닙니다. 말없이 고요히 거두어 드리는 당신의 뒷모습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가 있다면 즉시 그 사람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친절 하나를 뚝 끊어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조용한 물러섬이 당신을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저 고독하고도 빛나는 황홀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구차한 변명을 버리고 조용히 서비스를 거두어 드리는 법까지 하셨다면 이제 관계의 판도를 완벽하게 굳힐 세 번째 빼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태도에서 기분의 파도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앞선 두 가지를 잘 해놓고도 바로 이 대목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태도도 함께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천사처럼 다 내어주다가 오늘은 빈정이 상했다며 돌부처처럼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기분이 좋은 날엔 세상의 모든 자비를 베풀듯 호탕하게 웃다가도 몸이 고단하고 우울한 날엔 곁에 있는 이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세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러러보는 존경심이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직 불안함에 떨 뿐입니다. 오늘은 또 기분이 어떠실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며 매일 살얼음 판을 걷듯 눈치를 봅니다. 이 불안함이 격해이 쌓이면 관계는 따뜻한 정진이 아니라 기계적인 요령과 차가운 계산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손주를 대하는 조부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어른은 기분이 좋으면 용돈을 덥석 쥐어주고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며 허락합니다. 그러다 며느리에게 섭섭한 말을 듣거나 뼈마디가 쑤시는 날에는 손주가 곁에서 조금만 제잘거려도 시끄럽다 저리 가라 며 불호령을 내리지요. 아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지난주에는 다 받아주시더니 오늘은 왜 불같이 화를 내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의 맑은 마음속에는 영악한 계산기가 들어섭니다. 우리 할머니는 기분 좋을 때만 찾아가서 용돈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구나. 사랑과 존경은 메말라 버리고 오직 눈치와 계산만 남는 얄팍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뼈아픈 생기의 낭비가 아닙니까? 반대로 품격 있는 어른은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날아갈 듯 기쁘나 바닥을 칠 듯 슬프나 그 태도가 한결같습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 정해진 만큼만 줍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날에는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참 고단하니 다음 주에 다시 보자꾸나 하고 자신의 상태를 담담하게 전할 뿐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이를 가리켜 부동신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깃털처럼 가볍게 날뛰지 아니하고 슬픈 일이 있다고 진흙탕에 처박힌 듯 허물어지지 않는 묵직함,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맑은 운기를 온전히 담아내는 참된 그릇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게 만드는 진짜 힘은 당신이 불같이 화를 낼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바위 같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서 비로소 경외심과 존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불안은 한낱 얄팍한 경계를 낳을 뿐이지만 안정감은 묵직한 무게를 만듭니다. 사람은 무게중심이 굳건한 존재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함부로 굴지 못하는 법입니다. 당신의 일관된 태도가 당신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귀인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단단히 다짐하십시오. 나의 기분이 곧 나의 태도가 되게 하지 않겠다. 기분이 좋아 마음이 붕 뜰 때도 한 템포 낮추어 가라앉히고, 분노가 끌어올라 숨이 찰 때도 한 템포 멈추어 도와줄 수 있는 시간과 돈, 노동의 한계를 미리 정해두고 내 기분이 태평양 같아도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감정이라는 변덕스러운 파도 위에 당신의 닻을 내리지 마십시오.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숲속 깊은 고목구무의 그 장엄하고도 고요한 침묵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얕은 랩에서 빠져나와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견고한 성천을 짓는 위대한 세 번째 빼기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변명을 빼고 감정적 서비스를 빼고 기분의 파도마저 빼버렸다면 이제 네 번째 빼기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서 5분 대기조의 비참한 꼬리표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시간을 항상 비워두고 남이 부를 때 언제든 달려가 주면 상대가 나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처절한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에너지와 인간관계의 법칙은 정확히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커피가 툭 튀어나오듯 부르면 언제든 잡히는 사람은 점점 그 무게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남을 위해 텅텅 비워둘수록 무례한 이들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어차피 한가하니까 내가 필요할 때 대충 꺼내 써도 되는 사람이라는 오만한 공식이 뿌리내립니다. 자식이나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만사 제쳐두고 달려나갈 채비를 하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이 주말에 오겠다는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 약속도 취소하고 냉장고가 터지도록 장을 보며
하염없이 현관문만 바라보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는 거야. 이것이 진정한 배려지. 스스로 위로하시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당신의 그 헌신적인 비워둠은 이내 존중이 아닌 가벼움으로 취급당합니다.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주말에 맨날 집에만 계시잖아. 언제 가도 계시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무시와 소외는 그렇게 당신이 정성스레 비워둔 그 시간 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이 늙은이가 은퇴하신 두 분의 엇갈린 삶을 들려드리지요. 한 분은 은퇴 후의 삶을 오로지 자식들에게 저당 잡힌 채 사셨습니다. 주말이면 혹여나 자식들이 찾아올까 약속 하나 잡지 못하고 거실 소파만 지켰습니다. 바빠서 못 가요 라는 전화를 받으면 겉으론 웃으며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무기력과 깊은 우울에 빠져 허우적대셨지요. 자식들 눈에 비친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한없이 외로워하는 불쌍한 분, 억지로 시간을 내어 돌봐드려야만 하는 버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계는 의무가 되고 의무는 다시 짜증으로 부패해버립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의 삶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빼기의 미학을 완벽히 이해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주말에 방문해도 되냐고 묻자 이 어르신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는 내가 좀 바쁘다. 산악회 모임도 있고 복지관에서 노래교실도 가야 하거든. 다음 주에 보자꾸나. 보십시오. 사실 이 어르신이 그날 진짜 약속이 있었는지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 시간은 꽉 차 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너희들의 방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삶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눈을 비비고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자기 삶을 온전히 즐기시는 참 멋진 어른이구나. 미리 약속을 정하고 찾아뵈야겠구나. 짐덩어리 취급받던 늙은 아버지가 순식간에 함부로 시간을 뺏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귀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무시당하지 않는 무서운 내공은 타인과 부대끼는 시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홀로 우뚝 서 있는 그 고독하고도 꽉 찬 시간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텅 비어 있는 것을 한없이 가볍게 무시하고 밀도 있게 꽉 채워진 것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십시오. 그 참혹했던 강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선생은 세상의 동정이나 지인들의 서신 따위에 목매며 자신의 시간을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고독을 완성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미친 듯이 학문에 매진하여 수백 권의 책을 토해냈지요.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고독의 밀도가 차오르자 세상은 결국 그 무거운 내공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그래야 합니다. 당장 달력을 펴고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일정부터 빼곡히 적어 넣으십시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홀로 명상을 하는 그 위대한 고독의 시간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십시오. 누군가 시간이 되냐고 물을 때 1초 만에 응, 괜찮아 라고 입방정을 떠는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짐짓뜸을 들이며 일정을 확인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낡은 관계의 관성을 끊고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대접하여 타인 또한 나를 함부로 굴지 못하게 만드는 거룩한 방어막입니다. 내 삶이 나만의 찬란한 고독으로 꽉 채워질 때 비로소 세상은 내 곁을 맴돌며 조심스레 노크하게 될 것입니다. 3. 본문 작성 계속 팟. 6. 결론.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참으로 먼 길을 오셨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빼고 헛된 감정의 서비스를 거두며 요동치는 기분을 빼고 텅 빈 5분대 기조의 시간마저 당신의 삶에서 덜어내셨다면 이제 관계의 질서를 영원히 뒤바꿀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이 5번째 빼기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공들여 쌓아 올린 앞선 4가지의 성벽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 마지막 빼기는 바로 먼저 나서는 오지랖의 습관을 당신의 뼈와 살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는 일입니다. 참으로 차갑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인간관계의 서늘한 민낯이 그러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베푸는 친절은 처음 한두 번은 천사 같은 배려라며 칭송받지만 3번이 넘어가면 무서운 속도로 상대방의 당연한 권리이자 나의 의무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숭고했던 친절이 의무로 전락하는 순간 감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뻔뻔한 불평과 요구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어느 동네에 참으로 부지런하고 심성이 고운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남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홀로 남아 뒷정리를 하고 가장 먼저 고무장갑을 끼고 모든 일을 도맡아 하셨지요. 처음엔 다들 손을 맞잡으며 어르신 덕에 편하다, 천사 같으시다며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사람들은 어르신이 빗자루를 들 때까지 그저 팔짱을 낀 채 멀뚱히 쳐다만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원래 저런 걸 좋아하는 분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 오만한 생각들이 모임의 공기처럼 스며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르신이 심한 몸살을 앓아 모임에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속으로는 사람들이 내 빈자리를 느끼고 걱정해 주려니 내심 기대하셨겠지요. 그런데 며칠 뒤 마주친 지인이 대뜸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니, 지난번에 왜 안 나오셨어요? 어르신이 안 계셔서 우리가 청소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나의 벗들이여,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뼈가 시리게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아파서 알아누웠다는 사실에는 일말의 관심조차 없고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지던 무료 서비스가 중단된 것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서서 바친 땀과 정성이 나를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라 부리기 쉬운 하인으로 전락시켜버린 참혹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뇌는 묘하게도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주어지는 것들의 가치를 아주 형편없는 헐값으로 매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라고 외칠수록 당신의 고귀한 생기라는 바닥에 버려진 헌신짝처럼 취급당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유배지에서 이를 뼈저리게 깨달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먼저 나서서 농사법을 가르치고 병을 돌보았을 때는 인사도 없이 찾아와 당연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던 자들이 선생이 먼저 나서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간절히 찾아와 요청할 때만 한마디씩 가르침을 베풀자 비로소 선생의 한마디를 천금처럼 귀하게 여기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우주의 절대적인 이치를 단 한 문장으로 새기십시오. 먼저 나서서 도우면 비루한 하인이 되고 부탁을 받고 도우면 귀인이 된다. 요청을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내가 다 해주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속부터 까맣게 썩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입술을 닫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십시오. 상대방의 입에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분명한 요청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당신의 맑고 귀한 기운을 먼저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우리는 지난 평생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행여나 미움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내 영혼의 집 문턱을 허물고 아무나 들락거리게 내버려 두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나를 지키지 않는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얄팍한 불안의 거래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어른은 헐값에 자신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들에 단단하고 높은 문턱을 세우십시오. 누군가 급하게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1초 만에 문을 활짝 열어주지 마십시오. 일정을 조금 보고 알려주겠네. 이 짧고 묵직한 한마디로 당신의 무게를 증명하십시오. 도와줄 때도 반드시 당신이 정한 시간과 체력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범위를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넘는 자가 있다면 구차한 훈계를 늘어놓지 말고 조용히 아주 차갑게 당신의 호의를 중단해 버리십시오. 이 빼기의 미약을 통해 불순물 같은 인연들을 걸러내면 당신의 곁에는 필연적으로 텅 빈 고요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이 늙은이는 그것을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릅니다. 남에게 쏟아붓던 그 맹목적인 에너지를 모조리 거두어들여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을 환하게 밝히는 데 쓰십시오. 스스로를 금은 보화처럼 귀하게 대우하는 자에게만 세상도 비로소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는 법입니다. 나의 오랜 벗이여,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굽었던 허리를 곧게 펴고 타인에게 구걸하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 내면의 눈부신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세운 그 단단한 기준 위에서 남은 생애를 찬란하고 고독한 황홀경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이 늙은 철학자가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